네, 나를 밟고 승리를 해달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결단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좀 시끄러운데요. 민주당 혁신계로 분류되는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칙과 상식 출범했다고 저희가 모셨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한 달 활동해 보신 소회가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출범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청년으로부터 듣는다, 네. 그다음에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등등하고 지난주에는 국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네 번의 그 청취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등등의 이런 정치 활동을 해왔었죠. 네.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좀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뭔가 네 분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게 주목도 많이 받고 뭔가 목소리 내시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런 재촉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출범 당시에 한 달 내로 바뀌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거다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그럼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인지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게 한 달 내 이런 건 아니고 한 달여의 얘기였는데 네. 약간 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그 당시 한 달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이제 다 끝나고 임시국회 끝나고 그러면 총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합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이 각 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 뉴스에서 사라지고 실제로 이미 그냥 양당이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목소리가 무슨 그렇게 커다랗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예. 그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고 결국 지금 저희가 하여튼 이번 주 내로는 여태까지 그 국민과의 대화, 민심소통의 시리즈를 쭉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들을 좀 모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도 이러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전달을 하시고 당 지도부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뭔가 독자적으로 당을 나가신다거나 이런 행동은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4명의 의원들, 원칙과 상식을 만든 4명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개선,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이다. 네. 우리는 탈당이라든가 신당을 전제로 모임은 아니다. 다만 그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딱 그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4명은 좀 우리 정치 결사체답게 공동 행동을 하자. 이런 데는 의견을 좀 모아 있는 상황입니다. 4분은 같은 길을 가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의원은 가장 먼저 탈당을 하셔가지고 원래는 좀 같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4분은 뭔가 이걸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최종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당 지도부가 어떤 요구에 응해 올지 이걸 좀 보시겠다. 네. 그리고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자. 공동 행동을 하시겠다. 지금 근데 원칙과 상식 의원 4분이 있는데 처음에 김종민 의원 저희가 모셨을 때는 같이 하려는 분들이 있냐고 했을 때 한 7, 80여 분 정도 관심을 보이는 뭔가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4분 말고 혹시 좀 동참하실 만한 다른 현역 의원들이 좀 더 있으실까요? 저희 모임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이제 부담스럽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마지막 이제 그 공천을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 그 마지막 시기가 이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도 그 원칙과 상식에 하는 발언,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행위죠.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진박, 친박, 찐박 뭐 간별사도 등장하고 감별사가 그랬는데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꼭 그런 꼴이거든요. 뭐 친명이냐, 찐명 감별사. 진명이냐, 찐명이냐, 예. 친명 호소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네. 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야 저기 가면은 너네 수박이야라고 그것도 당도가 더 높아지는 수박이야라고 낙인 찍힐 이유가 없는 거겠죠. 예. 네네. 지금 일단 그 원칙과 상식도 활동을 계속 하시고 또 하나 민주당 쪽에서는 관심 받는 행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인데요. 일단은 뭐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원칙과 상식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는 했는데 일단은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 행보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의 문제, 지금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동이 일치하느냐 이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표현대로 7, 80명의 의원들이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생각은 공유하지만 행동의 방식이 다르듯이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그 문제 의식은 공유하지만 행동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 예. 이게 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빠를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께서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혼자서 질주하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많은 분들이 주춤하는 경우가 좀 생겨 보이고요. 아, 너무 속도가 빠르신가요? 그렇죠. 이 대표님께서 오히려 삼총리 연대라든가 네. 아니면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이렇게 규합하는데 훨씬 더 힘을 쏟아 주셨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상황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겠다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결이 안 맞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뭐 지금 최근에 보이시는 행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는 거죠. 이제 예. 예전에 저한테도 뭐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도 만약에 탈당한다면 네.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 참 좋은 정치인이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준석 대표가 보여왔던 정치의 모습은 혐오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성장을 해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당이 뭐 그냥 나뉘어가지고 혐오와 갈라치기, 서로를 악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데 또 다른 제3의 그런 인물들과 함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성. 극복하려는 노력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물론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언론에 흘러나오듯이 무슨 뭐 같이 신당을 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국민의 주목도 이런 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여기 출연하시는 걸 몰라서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무음으로? 근데 무음으로 해놨는데 왜 자꾸 그러지? 이게 워낙 또 핫한 인물이셔서 연락이 아침부터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의 길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길이 좀 일단 아니라고 하면 정통 민주당으로 세우는 길은 그럼 어떤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국 정치의 그 근본적 문제가 뭐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론 여야가 경쟁할 수는 있죠. 근데 서로가 그냥 뭐 극단적 제2의 대선의 2라운드, 3라운드 뭐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싸움꾼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이 뭐 적극적 지지자들을 제외한다면 제3지대 뭐 불만한 중간층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양당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정통 민주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97년도부터 그 정당 활동을 해왔었는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최고의 장점은 목숨을 2번이나 잃을 뻔했던 사람이 네. 그 집권 이후에 단 한 명의 정치 보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국민 통합 용서와 화해를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셨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또한 그 정치 보복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주의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연정이라는 것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방식의 네.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당의 모습이었다. 김대중의 정신이었고 노무현의 정신이었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길,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현역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난 뭐 11월에 보면 김종민 의원이랑 광주 찾으셔가지고요. 네. 강기정 광주시장도 만나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좀 민주당 다른 주요 인사들도 좀 접촉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로 좀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신 건가요? 당에 이제 뭐 동교동계 어르신, 건노각 고모님, 뭐 예. 유인태 대표님, 뭐 등등, 사무총장님 등등 여러분들 만났는데, 가장 최근에는 김동연 도지사하고 김동연 지사요. 예, 예. 만났습니다. 예. 어떤 얘기 나누신 거예요?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숨은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는데, 네. 이제 합당과 관련된 그 공동 합당이 아니고 그 후보 단일화. 네. 단일화 관련된 숨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세세한 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너무 네, 궁금한데요. 예. 저희로서는 작년에, 재작년이죠, 12월 27일 날 정말 선거가 바쁜 와중에, 네. 2월 27일 날 선거가 바쁜 와중에 예. 그 갑자기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모든 의원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네.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 예. 그러고 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뭐 연동제라든가 뭐 하여튼 이 정치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그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그게 김동연 지사와의 후보와의 당시 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단일화를 위한 과정과 절차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가지고 3월 1일 날 이제 그 후보 단일화 공동 선언문이 이루어지죠. 그 공동 선언문의 내용에는 지금 뭐 단순하게 정치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예. 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를 바꾸고 싶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치 교체라고 하는 용어를 김동연 지사가 썼던 거고요. 예. 물론 그거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할 때부터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연동제 유지, 그리고 개헌, 분권형 개헌, 거기다가 임기 단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후보가 당시에 그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단축을 하겠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김 지사께서 자기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 그것은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를 교체하고자 함이었고, 최근에 이제 원칙화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이 그 주장하고 있는 바들이 꽤 관심 깊게 지켜볼 수 없는,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해왔던 그러한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거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본인과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네, 약속했던 부분, 네, 그게 사실 지금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말씀하셨고요. 네. 그냥 그럼 후보 단일화만을 위해서 약간 수용하듯이 했던 거고 결국 약속을 안 지키는 뭐 이런 모습이니까 좀 그런 답답함에 대한 토로를 좀 예. 그리고 하셨을 그래서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어저께 아마 병립병으로 회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연 지사가요. 예.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고쳤을 만한 부분이 좀 그럼에도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면은 이 원칙과 상식 분들은 계속 희망은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면전에서 사실 뭐 나치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듣고도 이재명 대표는 뭐 큰 반응은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당을 깨고 나가는 게 최고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야 7년에도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는 그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자원봉사로 들어와서 예. 지금까지 있었던 당직자로 있으면서 그 10년 넘게 네. 이원욱이 보여줬던 모습, 그 다음에 그 화성에 갈 때도 그때 그 최고의 수도권 최고의 험지, 예. 뭐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이제 그냥 호롤단신으로 가가지고 해왔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너만큼 민주당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 텐데 네가 어떻게 그 당을 깨고 나가냐, 말도 안 되는 예. 얘기 하지 마라. 네. 실제로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정당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끝까지 한번 네. 노력을 해보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선택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고민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친윤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일단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조만간에 뭐 거취를 결단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밀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뭐 네. 민주당의 친명 핵심이나 아니면 좀 다선 중진 의원 중에 불출마 선언하신 분도 없고 좀 이런 상황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예. 일단 총선 이제 지금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총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물갈이, 인적 쇄신 뭐 이런 카드,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의 수혈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 수뿐이 없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또 진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은 그냥 식물 정권이죠. 네. 그래서 할 수뿐이 없는 조건에 처해지지 않았나 싶고, 근데 문제는 예. 내년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권 심판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정권 평가. 네. 물론 이 오만과 독선, 뭐 윤석열 정부가 더하냐, 오만과 독선, 민주당의 그 다수 세석을 가진 야당이 더하냐, 예. 이거에 대한 그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더 큰 거는 결국 정권에 대한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선거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뭐 40% 이하를 계속 달리는 상태에서 그러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치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철학, 통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네.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당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예.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제원 의원, 의원의, 그다음에 예. 김기현 대표 등등이 될 것이고, 민주당 내에도 결국에는 이게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국민의힘은 막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예. 이러면 국민들이 선택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서라도 이제 일부의 변화의 폭은 있을 수뿐이 없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이 먼저 나서 가지고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나와? 그러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내가 직접 붙을래? 예. 아니면 나 안동 갈래? 아니면 험지로 갈래? 그리고 뭐 이른바 친명계 그 중진 핵심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이 나 험지 가가지고 마음 펴놓고 네.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백의종군 할 테니까 예. 불출마하면 불출마할래? 이런 게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네. 완전히 총선판을 가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문제죠. 그건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지금 내부적으로 뭐 약간 분위기라도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네. 사실상 마음을 되게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워놓으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우리가 백의종군 할 테니 한번 다른 사람들도 좀 한번 보자, 이런 예. 얘기라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의종군 할 테니까 예. 친명 핵심 의원들도 누린 사람들도 다 내려놔라. 오히려 이런 난 식으로. 당신들이 기득권자인데 기득권자가 왜 백의종군 안 하냐, 예. 이런 거. 국민의힘은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좀 기다리다 못하면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실 수도 있겠네요. 고민하시는 그런 그럼요. 말씀을. 네, 그런 거. 예. 아직까지 네. 그 4명이 공동적으로 얘기된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석 의원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 향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사쿠라 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도 김민석 의원은 공천 보장을 요구하는 구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사쿠라라고 예. 하는 표현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쓰는 거는 좀 안타깝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네. 친분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같은 시대의 운동권 학생으로서 활동도 했었고요. 네. 이랬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됐을 때의 기대도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스타 의원으로서 등장을 했고 이래서 네. 기대도 굉장히 컸었는데 예, 지금의 김민석만이 아니고 우리 세대의 운동권 출신들의 그 정치인 네. 저는 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대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6 운동권 정치인들이요. 그렇죠. 586 정치 예. 이제 686에 가까우고 네. 넘어선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 86 기득권 정치인을 청산하자. 네. 뭐 기득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만큼 기득권화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화 됐다라고 하는 것과 오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려고만 했지 과연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 학생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네.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의 그 초심을 갖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바뀌었어. 예. 대한민국의 이 양극화된 그 생활 상은 바뀌었고 송파 세모녀 사건은 없어졌어. 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은 왜 일어나야 돼? 너네들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음. 이거거든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586 그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했다면은 네. 야 정말 586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되니까 너무 좀 바뀌었네. 대한민국이 좋아졌네라고 네. 하는 박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 세대들. 저는 사실 뭐 국회의원 되고 나가지고 주류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 뭐 장관을 해본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아주 그 중요한 핵심 인사를 뭐 사무총장을 해보지도 못했고 뭐 이랬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 기득권자 아니야 이러면 맞다 네. 똑같다. 거기서의 차이는 요만큼 그 남들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예.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은 운동권 출신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맞다. 나부터 반성하겠다, 자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김민석 음. 의원을 포함해서 네. 586 정치인들이 진짜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예.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네. 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임원욱 민주당 의원과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결단의 시점이 되면 한번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